지금부터 대구 경북 청소년에게 기본 소득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갖고 디베이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과 반대는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지만 준비하는 관계상 미리 정했습니다. 우리 찬성 측은 김윤호 군 그리고 김유성 군, 그리고 반대 측은 이정민, 강종진 이렇게 두 학생이 맡아줬습니다. 자, 시간은 여러분들 다시 보지만은 2반 4분, 각각 4분씩입니다. 그 다음 반박. 반박은 입안한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박을 하는 사람은 입안하는 사람들 내용을 받아 적으면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약, 그리고 마지막 초점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팀이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대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가위바위보. 먼저 하겠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반대 측이 나중에 하고 찬성 측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 측 입론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청소년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찬성 측 입안을 맡은 김유성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찬성한 이유는 첫 번째로 청소년의 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시간 공부하고 많은 학원을 다니고 많은 소비를 합니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밖에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소득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용돈으로 모든 금전활동을 해결해야 되는데 많은 금액이 들거나 부모님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자기가 원하는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소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 기본소득제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에게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밖에서 식사를 할 때는 불량스럽지 않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취미를 누리거나 원하는 공부를 할 학원에 다닐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나 학부가 거리가 먼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교통비 문제 또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소비 습관 형성입니다. 성인이 되면 직업을 얻고 고정적인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많은 돈을 쓰거나 금전 관리 방법을 모르고 과소비, 충동소비 등을 하는 성인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매월 청소년들에게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수익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교육한다면 고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사용할지, 어떻게 관리하고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지를 직접 생각하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긍정적인 소비 습관을 청소년 때부터 기르기 위해서라고 청소년 기본소득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입니다. 자신이 수입을 얻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금 미지불, 노동 착취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청소년 알바의 약 35%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인이나 사장 등에게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남 건양군의 유명 숙소집에서도 청소년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청소년의 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위 세 개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청소년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 찬성 측 입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성 측에서 입론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객석에서도 찬성하는 내용이라는 걸 메모하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반대측 이관 얘기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청소년 기본소득제 도입이라는 문제의 반대측 입안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복지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청소년들에게는 2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제 공약을 걸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토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소득세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세란 만 19세 미만의 10대 학생에게 공부나 진로에 필요한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본소득세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세의 의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미성년자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청소년에게까지 기본소득세를 실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히 세금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0대 청소년 인구는 22만 577명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면 220억 5,770만 원이라는 금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마땅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 경제관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더러 돈을 많이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돈의 소중함에 대해 모르게 될 것이며 근로의욕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세를 실시하지 않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조금씩 사용해보거나 아르바이트를 해 돈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여러 나라가 지자체에서 시행했지만 모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중앙신문에서 나온 기사에 의하면 2017년에서 2018년까지 핀란드에서 2,000명의 실업자를 선정해 월 75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세를 실시했지만 비교조직과 근로의욕 차이가 없어 실패했습니다. 또한 다른 캐나다 온타리오나 아니면 선진국에서 실시했지만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도입하여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조범이고 다른 사례와 같이 실패할 것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세를 지급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청소년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해 대학교에 가서 졸업을 해도 취업을 한 학생보다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최근 2020년에는 48.5%라는 적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 청소년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대구 경북 청소년 기본소득세 도입이라는 문제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소년 기본소득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제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이 있었습니다. 방금 발표한 입론을 발표한 두 사람이 상호 질의를 드리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미성년자 또한 어떠한 물건을 사거나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그 어른들도 다 모두 그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서 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어른들이 좀 더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3번 거기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로 이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이제 돈을 제대로 지급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쓰고 일을 해서 피해를 받는 학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라고 생각하고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성인이 갑이고 청소년이 어린 그런 관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무조건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미성년자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미성년자라고 세금을 안 낸다고 이러한 혜택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청소년들을 저는 미성년자라고 부르는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좀 돈을 받지 않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좀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해보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방금 그 청소년이랑 근로계약서 이건 좀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근로계약서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이유는 이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기본소득제와 관련 없이 그러면 다른 법안을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한 다른 보완을 만들 수도 있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에게 수입을 줌으로써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 되겠습니다. 예.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을 하고 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좀 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 상호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반박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대의 논리를 펴드리기 바랍니다. 우선 찬성 측부터 반박을 해주십시오. 대부분 경우 소수의 기본소득제 도시에 한다에 사소직 반박을 맡은 부분입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이 방법 중 4가지를 주셨습니다. 세금이 낭비가 아니라 소수의 노고와 마땅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다른 지자체들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기본소득 대회를 방법보다 사회 대응 방법을 다른 것을 더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금의 낭비라고 하시고 그에 대한 청소년은 납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세를 지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청소년은 또한 또 성인이 될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을 받은 청소년들 또한 성인이 된다면 그러한 납세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도 자식을 잃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납세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큰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째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와 마땅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은 경제관념이 낮고 돈의 소중함과 기본소득제를 받으면 돈의 소중함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고 그를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청소년일 때는 금전적인 가치관이 없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성인의 가치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이 되기 전에 청소년 단계부터 기본소득세를 받으면서 그 수익을 관리하며 금전적 가치관을 쌓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나라나 지자체에서 시행했을 때 좋지 못한 결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핀란드의 실업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실 바에다 캐나다 등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핀란드나 캐나다 등에서 지급한 것은 평범한 기본소득이지 청소년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례이긴 하지만 청소년 기본소득이 아닌 다른 사례로는 청소년 기본소득제가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 측의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반대 측에서 앞에 찬성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에 반대측 반박을 맡은 강문진입니다. 우선 찬성 측에서는 3가지 근거로 이번 문제에 대해 찬성하셨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성인이 돼서 바로 금전적으로 자신이 번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세 번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임금 미지분이나 노동 착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인 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에 대해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자신이 필요한 공부나 학원 등을 다니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제 주변에 저희 학교의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에도 자신이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게임이나 불법 도박, 토토 등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아직 경제 관련이 확실하게 서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주식을 하거나 비트코인을 하면 제대로 된 금전 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아직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 관념을 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때 기본소득을 받아서 자신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총선 때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그때에도 주식이나 비트코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총선 때도 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먼저 앞서서 경제교육이 따라줘야지 총선들이 좀 더 올바른 곳에 자신이 필요한 곳에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임금미시불, 공석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소득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소득제가 아닌 총선 노동 인권 교육이나 여러 총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서도 산학협력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노동 착취를 한 학생들에게 부당대우를 받은 학생들을 상담하는 걸 통해서 자신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지 못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 만큼 기본소득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찬성실에서 말씀한 것에 더해서 지금 현재 세금을 많이 줄여내는 20, 30대는 연애, 결혼, 출산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를 하여 엠포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들에게 지금 현재 총선들의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좀 더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면 그 또한 큰 반발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문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객석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어느 팀이 수월한지 잘했는지를 심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어느 쪽이 좀 더 논리적이고 자세가 좋은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해가면서 평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입론에 대해서 양측에 반박이 있었습니다. 반박한 두 사람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본소득을 얻게 되면 자신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래도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면 자신 총선 때 기본소득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반발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총선 때 냈으니까 안 내거나 그리고 현재 지금 내고 있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이 세금이 돌아갈 거니까 내는데 반발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출산이 낮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식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아이에게 이 돈이 돌아갈 거니까 세금을 낸다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저는 그 사람들이 찬성하기보다는 반박이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증세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성인들이 부담하는 게 그 증세에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청소년이 지금은 1개월 심화식 중에 4달 비행시험을 그 정도 된다고 하면 1년으로 치고 그거를 우리나라 성인으로 나눠도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 일단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무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도 지금 계속해서 무상교육을 받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성인들은 자신들이 출산율이 낮다고 하시는 성인들이 그러면 출산율이 낮고 아기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반발이 있는 것을 보면 청소년 기본소득제 또한 성인들이 크게 반발을 하거나 성인들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크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 쪽에서 하나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측이 주장했던 금전문제 해결 다른 서비스 활동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큰 돈을 주면 게임이나 불법 도박 또는 주식 등에 사용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동대관님이 때문에 돈을 받아서 금전 관리를 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성인이 돼서 월급을 받자마자 금전적인 가치관이 생기는지 그렇게 된다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점이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금 현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경제관념을 세워준 후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소득이 먼저 시행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측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자신이 필요한 곳에 돈을 쓰거나 학원 다닐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점에서 자신이 용돈을 받지 않은 친구들, 이렇게 자신이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제라는 그런 제도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기본소득제로 지급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수급제도라는 제도 자체가 일단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데 불유하지 않은 일정 계층이 있는 학생들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청소년 기본소득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입론 그리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각 팀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주장을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중에 앉아있는 우리 장어진 3학년 선배는 좀 이따가 심사평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요약 찬성팀부터 요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대구 경북 청소년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약을 맡은 유유성입니다. 우선 저희가 찬성하는데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로 청소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 가지의 근거로 저희는 찬성을 했고, 반대 측에서는 첫 번째로 세금을 낭비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로 마땅한 교육이나 경제관념, 지식이 없는 청소년에게 이러한 것을 하는 것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핀란드나 여러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 세 가지로 반대 측에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상대편의 주장이 게임이나 투표를 통해서 경제관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박을 했고, 두 번째로 핀란드나 여러 지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청소년 기본소득제 문제가 아니라 일반 기본소득제 문제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르바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에는 상대편이 임금 미지불을 해결할 수 없고 임금 교육이나 아르바이트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저희 측 말에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상 요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반대 측 요약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첫째, 청소년은 미성년자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두 번째, 청소년들에게 만약 한 달에 10만 원씩 노동비를 지급하게 되면 225개라는 큰 돈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제를 지급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낮은 취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으며, 지금 찬성 측에서는 첫째, 청소년들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아직까지 지금 성인이 되었을 때 제대로 된 경제관념을 세우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에게 기본소득제를 지급함으로써 올바른 경제관념을 세울 수 있다. 세 번째,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인 임금 미지불, 노동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마지막 근거로 든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제를 지급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낮은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하였는데 지금 찬성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올바르지 않은 곳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기본소득제를 지급하는 것보다 경제교육이나 그런 부분으로서 채우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며,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 문제는 기본소득제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약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호 토론인데요. 상호 토론은 4명이 전체 교차 질의를 해도 됩니다. 누구 한 명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서로 토론을 해 주십시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서비스 시간의 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 부모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교육이 안 되어 있는 청소년에게 부모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고 경제 교육을 앞서서 먼저 한 다음에 소득을 얻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제 교육의 일환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대우정부 청소년 부모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본소득제와 기본소득 경제교육 일환으로서 기본소득제를 지급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지급을 아직 경제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교육적인 부분의 일환이라면서 기본소득제를 지급하는 것은 아직 경제 관념이 세워지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아직 제대로 된 경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시간에서 네 번째 내용이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제를 지급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 대응 방법이라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욱더 늘리거나 아니면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현재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회 대응이 더 필요한 방법인가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그런 일자리 늘리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시험률이 많이 낮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제에 이렇게 돈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다른 여러 방법을 만들어서 더욱더 이런 시험률을 높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시험이 어렵고 시험률을 올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취업 문제라든지 또 기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도 지금 충분히 해결 중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넣어서 다른 것들도 우선으로 하자라기보다 청소년들에게 유전 가치와 관련된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그에 따라 조금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좀 더 진로 교육이라든지 유전 가치 같은 걸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할 정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호 토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 토론은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께서도 좀 더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시고 심사분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초점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찬성 측부터 마지막 초점 발표해 주십시오. 찬성측 마지막 초점 시작하겠습니다. 찬성측에서는 금전적인 청소년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해 줄 수 있다. 세 번째로 아르바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이나 불법 도박 등의 반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아지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인권이 부족하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면서 청소년들이 아까 입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좋은 음식이라든지 원하는 학원을 다니는 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수익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소비 습관 형성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금전 가치관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게 금전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고 그에 이어서 청소년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면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청소년
임금 비지불이나 노동 착취 등의 문제는 청소년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것을 청소년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을 얻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과 청소년 기본소득제는 교육을 받은 후 청소년 기본소득제를 사용하며 자신의 문제를 관리하는 것 무슨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이 40%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고용주들이 청소년들에게 만약에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면서 너희들을 고용할 거였다 성인을 고용하지 왜 청소년을 고용하겠냐 이런 말을 방송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결국에 용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청소년 기본소득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반대측 마지막 측 얘기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 청소년 기본소득제 도입이라는 논제 반대측 마지막 초점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저희 반대측이 반대하는 이유로 첫 번째,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마땅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다. 세 번째, 여러 나라와 지자체에서 시행했지만 모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 네 번째,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제를 지급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은 청소년의 근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바른 소비 습관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첫 번째, 청소년의 근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원하는 소비에서 학원을 다닐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로 대구광역시 대구에서 청소년들이 10만원씩만 지급해도 한 달에 22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러한 돈을 청소년들의 학원은 요즘 학원비가 비싸죠. 30만원씩 주게 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비를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교통비 정도는 저는 기본소득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용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해서는 저는 이런 것보다 자신의 노력을 들여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잘 쓰고 이런 것을 잘 해결한다면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써도 이러한 문제를 일어나는 것은 저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일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 토론의 논제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는 것처럼 기본소득제는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이란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의 인기만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이 초래되는 청소년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 팀의 찬성 측 주장 그리고 반대 측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 심사위원